전국에서 전부 다 뭐 집값이 마이너스 막 되고 있을 때거든요. 마이너스 되고 있을 때 토지 가격 상승률은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을지언정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어요. 결론은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가 여기서 나온 거야. 토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진인데,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그린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알겠는데 뭐예요? 서울시인데 여기 뭐 있어요? 응? 노른자, 노른자. 그 노른자위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노른자위 그러면 일단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여기는 강동구고 여기는 뭐예요? 송파, 여기 강남, 서초예요. 강남 3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옛날에 오른쪽이 지금 옛날에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서울이 여기까지 서울이었었어요. 여기까지 서울이었고, 여기 뒷부분은 성남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여기가 이제 성동구였잖아. 70년대 후반에 이게 서울의 핵심은 여기 종로 중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야, 이 강 이남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강 이남 개발할 때 이때는 뭐 타고 다녔지 여기? 나룻배 타고 다녔었어요. 나룻배 타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교량을 하나 만들겠다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교량을 만들고 주요 시설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전쟁이 나면 이 다리를 끊자. 그래서 항상 다리 밑에 다이너마이트 붙여놨대요. 북한이 내려오면 바로 끊어야 되니까. 얘네가 내려오는 기간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 대공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리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는 이제는 산업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일자리가, 그래서 이제 가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 문화라 손을 잘 쓰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옷, 가죽. 여기다가 뭐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 구로공단이에요. 구로공단이 무슨 구에 있어요? 구로구. 그 다음에 옆에. 금천구, 영등포, 여기다 다 공장 졌잖아. 그래서 여기 핵심을 우리는 여의도라고 잡아놨거든?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동이라고 해서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금융 관련된 거랑 일자리 관련된 거 여기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기로 못 가니까 딴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오른쪽을 개발하겠다 해서 영등포의 동쪽 개발해가지고 오른쪽을 개발하겠대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영동지구예요. 그래서 싹 밀어가지고 여기 다 밭이었는데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잘 돼 있어요? 도로가 잘 깔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서울로 편입을 시키면서 맨 처음에 성동구로 하다가 성동구를 4개 구로 나눈 거예요. 성동구는 위로 갔죠. 성동 위로 가고 여기는 여기 강변에서 어디에? 동쪽, 농촌토성. 거기가 이제 백제 도읍지란 말이야. 그리고 강남, 그 다음에 송파, 서초로 나누면서 얘네들 뭐가 있냐면 이쪽에다가 이제 구획 정리했으니까 사람들 일로 보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내려고 했더니 애들이 이사회가 안 가니까 그럼 가게 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집을 지어주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맨션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어. 맨션이라고 들어봤어요? 맨션이란 말이 일본에서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저층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 개념인데 4층짜리를 막 짓겠다. 근데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10층짜리인데 인구도 많이 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처음으로 남산에다 아파트도 짓고 다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쪽에다가 대규모로 짓겠다는 거야. 그리고 올림픽도 우리 개최해야 되니까 아시안 게임부터 개최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여기 잠실 쪽에다가 이제 운동장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들면서 인구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 학교를 다 일로 보낸 거야. 좋은 학교들. 그래서 여기가 파락군지 여기 학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지역이 학군이 좋아지면서 많이 떴던 데가 대치동 쪽인 거야. 그럼 여기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논밭이었댔잖아. 논밭이었으면 평당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은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송파구가 80만이거든요. 송파구가 요만해. 송파 요만한데 80만이야. 근데 평택시가 얘보다 한 20배 크거든요. 평택시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51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평택시 인구보다 조금 많은데 땅은 이렇게 작으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가격 비쌀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현재 이 3구 땅이 얼마냐면 송파, 강남, 서초 다 더했을 때
이 강남구 땅값만 했을 때는 전국토의 0.04%밖에 안 되는데 152조인데 부산 전체를 다 더해도 151조니까 강남구 땅이 더 비싼 거야. 근데 요 세 구를 다 더했을 때 365조거든요. 이게 10년 전 표인데 더 올랐을 거야 지금은. 그래서 전라 남북도, 충청 남북도를 다 더해도 강남 3구 가격보다 안 돼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짜장면으로 봤을 때 100원이었을 때 이때 100원인데 지금 10,000원 정도 하죠. 짜장면? 8,000원? 10,000원 할게요. 몇 배 오른 거죠? 너무 어려워요? 100배 오른 거잖아. 그럼 지금 50년 사이에 100배 올랐는데 땅값은 몇 배 올랐냐면 이게 200원이었는데 이게 2004년 기준으로 1억이었고요. 2016년 기준으로는 평당 2억을 선정동 쪽이 늘어났고 지금은 3억이에요. 평균. 강남보다 삼성동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3억이면은 50만 배가 아니라 지금 150만 배예요. 그러니까 얘 몇 배 올라왔다고? 물가는 100배 올랐는데 땅 가격은 150만 배 오른 거야. 그 당시에 150만 배가 올랐는데 전국을 따졌을 때 전국에서 전부 다 뭐 집값이 마이너스 막 되고 있을 때거든요. 마이너스 되고 있을 때 토지 가격 상승률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을지언정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결론은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가 여기서 나온 거야. 땅을 오늘 샀어야 돼요? 10년 전에 샀어야 돼? 10년 전에. 10년 전에 샀으면은 1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잖아.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말 자체가 어느 지역을 급상승했을 수도 있고 조금 상승했을 수도 있는데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테헤란로 아까 전에 그 땅하고 압구정리 현대아파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아파트 가격하고 얘가 상승률을 봤을 때 70년대 아파트 질 때요. 평당 4만 원이었는데 땅값이 강남 개발이 4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넘었고 2021년도 기준으로 거의 3억 됐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에 대해서는 6,250배가 되는 거야. 땅값이. 아까 그 테헤란로. 근데 이때 당시 현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5만 원인가 44만 원이었거든요. 평당 분양가가. 근데 지금 그 실거래 된 거 제가 그때 그 호갱론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28억 실거래 그러니까 3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0배 정도 오른 거야. 그럼 테헤란로 땅이 몇 배 올랐어 지금? 6,000배야. 근데 압구정리 현대 아파트는 200배. 그럼 배율이 어디가 높은 거예요? 땅이지. 우리가 원형지라고 그러죠. 개발이 안 된 형태의 종전의 땅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원형지였기 때문에 배율이 높았던 거고 건물 지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건 이제 강남만 비교하면은 조금 배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해서 시골 땅 하나 보여줄게요. 상현동에 이게 경매로 받았던 땅인데 이게 이 논이었는데 평당 15만 원인데 얘가 2009년에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면서 평당 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아파트 지어서 평당 1,500 정도 가요. 결론은 몇 배 오른 거냐면 거의 96배니까 100배 오른 거지. 이게 그냥 논밭이었어요. 근데 대치동 음아파트랑 그 개포아파트 기준 잡았을 때 개포동에 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우성아파트가 이 당시 그 IMF 끝날 때 당시에 2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게 지금은 재건축해서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데 32억 정도 가거든요. 그럼 현재 몇 배 오른 거냐면 11배 오른 거야. 그럼 똑같은 시점에 얘는 100배고 얘는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땅을 봐도 땅값이 상승률이 높은 거지. 왜? 원형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낫냐? 똑같은 금액에 이 땅을 갖고 있는 게 낫냐 했을 때 세제 면에서 토지가 더 좋아요. 아파트가 아파트보다 토지가 좋은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물어볼게요. 땅이 20억짜리 땅이 있어. 20억짜리 땅을 내가 샀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두 개 중에 세금 누가 더 많이 나가? 아파트가 더 많이 나가지. 왜 아파트가 더 많이 나가지? 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왔죠. 시세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이 토지는 20억 주에 샀지만 공시지가는 10억, 11억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 11억 기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세제 면에서 오히려 더 혜택이 더 많은 거고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게 되게 됐을 때는 나대지니까 뭐 내보내야 될 사람이 없잖아. 내보낼 사람 없다는 얘기 명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막 규제를 세게 했다가 뭐 했다 하지 않아요. 뭐 DTI 뭐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아.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이 막 급상승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주택이라서 대출 규제 해버리고 LTV 뭐 40%로 줄여버리고 해버리면 집을 못 사요. 그리고 국가가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주택이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가 들쑥날쑥이다. 근데 토지는 들쑥날쑥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어. 주택은 내가 새 집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종부세가 확 날라오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하나랑 타워플레이스 하나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매년 종부세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한 1억 5천에서 2억 내요. 종부세가 공시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은 언제가 제일 쌉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언제?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싼 거지. 기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샀을 때 효과가 더 높다. 계속 올라가니까 값은.